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2021년 가장 핫할 섹터인 건설을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대장주도 움직이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들도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예 완전 빨딱 서 있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차트를 보면 어머나 임상 성공한 바이오인가봐 라고 하실 만큼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 건설사 중 하나를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린이분들 저 기릿과 함께 재미있게 심플하게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2021년 초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던 영상이었습니다. 추린이가 2021년에 꼭 사야 하는 ETF 단 한 개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코덱스 건설 ETF였죠. 그리고 그때 시기가 이때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운이 좋게도 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자연히 2021년에는 코덱스 건설이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드리면 너무 기니까 저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심플하게 건설 경기가 2021년에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건설 경기가 좋다는 건 알아도 정말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것만 해도 거의 50개 가까운, 그리고 시멘트 같은 그런 다른 외적인 것들도 다 합치면 거의 100개가 넘어가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공부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부족하지만 하지만 건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코덱스 건설 ETF를 사면은 충분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유해 드렸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린님 저 이거 여기 좀 영상을 늦게 봤는데 지금 여기서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제 생각은 동그라미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약간 세모에서 동그라미 사이 그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사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남들보다 10%를 더 주고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사러 갔는데 남들은 100만원에 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10만원에 사가야 돼요. 만약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10만원짜리 에어컨을 그냥 사가진 않겠죠. 남들보다 10만원이 비싼 게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에어컨을 사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코덱스 건설을 사야 되는 이유, 합당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 이거는 10%를 남들보다 더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서야 매수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코덱스 건설 오를 것 같아, 뭐 남들 다 좋대, 야 이 유튜브에서도 좋다고 하고 저 유튜브에서도 좋다고 하고 뭐 이 책에서 이 블로그에서도 좋다고 하니까 뭐 오르겠지 라고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코덱스 건설 ETF는 그냥 대형주 위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또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거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시총이 작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 아주 뜨거운 자이 S&D를 오늘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이 S&D가 왜 이렇게 뜨거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섹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이 S&D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3개월 전만 해도 7,800원 정도였는데 불과 얼마 전에 14,650원까지 올라갔다 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뜨겁죠. 건설, 여러분 건설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뭔가 발전하는 산업 같나요? 아닙니다. 건설은 항상 예전부터 발전은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그래서 항상 펄을 받아도 10 이상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그런 것들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모든 걸 다 새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은 빈 땅에다가 아파트를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북한이랑 우리가 얘기가 잘 되었을 때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의 도로,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지어 올리면은 야, 그 땅이 어마어마하더라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건설사들도 눈이 번쩍였던 거죠. 그래, 저기가 기회 땅이다. 하지만 지금은 살짝 미끄러진 모습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항상 자이 S&D를 포함한 이런 건설사들은 저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이렇게 2배를 성장했다는 것은 그 확실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이 S&D 뭔가 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이 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자인가 보다. 야, 그럼 엄청난 회사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보면은 자이 아파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브랜드 네임도 확실히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 주변에 이제 이런 아파트가 보면은 이제 위에 자이가 붙어 있으면 저 아파트는 좀 더 비싼 아파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아파트는 GS 건설 거예요. 뭐야? 그러면 자이 S&D는 짝퉁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S 건설 주식회사 아파트 브랜드는 자이라고 적혀 있군요. 그러면은 자이 S&D는 이거 짝퉁인가 보다. 아이고, 잘못됐네.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자이S&D 네이버 기관 단체 사전을 딱 보니까 주요 사업은 주택 개발 및 건설업, 홈 네트워크 설치와 정보통신공사, 부동산 운영 관리업이다. 오피스텔 브랜드 자이엘라와 아파트 브랜드 자이르네를 보유하고 있다. 아, 오피스텔은 자이엘라, 아파트는 자이르네,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군요.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그룹사 GS그룹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아, GS그룹 밑에 나와서 아까 그 자이 같은 경우는 진짜 큰 아파트 같은 거고,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이랑 소형 아파트를 짓는 회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장도 2019년 11월 6일,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자이르네와 자이엘라를 보고 자이 모양은 비슷한데 짝퉁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짝퉁이 아니라 자이의 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속초 자이엘라, 서초 자이르네, 안양리버 자이르네 딱 보시다시피 뭔가 느낌이 다르죠. 넓은 부지가 필요 없고 이렇게 작은 부지에 오피스텔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개포 자이르네, 영등포 자이르네, 범어 자이엘라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단지가 이렇게 합쳐서 대단지를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하지만 이 자이S&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걸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거기에 강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파트고 오피스텔 지으면은 그만큼 뭐 매출이 적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왜 자이S&D를 주목을 해야 되지? 왜 2배가 올랐을까? 정말 심플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019년 아파트 공사 실적, 브랜드 파워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위치에 아파트가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는 이름이 딱 기릿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릿 아파트 이렇게 딱 적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자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래요. 근데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그럼 어디 들어가실래요? 아마도 100이면 99 자이로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브랜드 파워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 시간이 흘렀을 때 집값 상승분 또 이렇게 대기업에서 만든 아파트는 더 올라가는 경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중요하죠. 자, 1등은 어딜까요? 네, 바로 자이입니다. 2등은 프루지오, 그 다음 이 편한 세상, 더샵,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레미안, 꿈의 그린,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피스텔도 똑같은 오피스텔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는데 하나는 기릿 이렇게 적혀있고 하나는 자이, 자이르네, 자이엘라 이렇게 적혀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당연히 자이 쪽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기업이 주는, 아파트가 뭐 무너지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대기업이 주는 그런 신뢰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에는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나 브랜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자이르네, 자이엘라를 앞세워서 자이S&D라는 기업은 중소형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이S&D는 여기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사업의 기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건설업, 당연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전방산업으로 하겠죠. 주택사업 부분과 아파트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홈 임프루브먼트 사업 부분, 부동산 운영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그겁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건축물 시공 분양,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을 올려서 건물을 파는 그게 주택 사업이겠죠. 자, 그러면 홈 임프루브먼트가 뭐지? 자, 스마트홈 시스템, 전문직별 공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유상 리페어 서비스, 환기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 제조 및 판매, 자이 옵션, 에어컨 등 빌트인 과정 판매 및 설치.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홈 시스템, 그 다음에 빌트인 가전, 그런 것들을 영위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말 그대로 부동산 임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회사는 그럼 뭘로 먹고 살까요? 주택? 홈 임프루브먼트? 부동산? 아마 다들 주택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주택 사업 부분은 18%밖에 되지 않고 홈 임프루브먼트가 48.1%, 그리고 부동산이 33.6%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건설사가 건설이 얼마 안 되고 이 홈 임프루브먼트가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한번 계속 알아보시죠. 자, 주택사업 부분 산업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분은 생활의 기본인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 분야, 타 산업에 비해서 가치 창출, 고용 유발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가 2021년은 건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네, 지금입니다. 지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건설,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성장성을 보자면 최근 정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GTX A에서 C 노선 등 광역교통 개선으로 인해 관련 지역의 개발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과 도심직 주근접형 선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500세대 미만의 도심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업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딱 이 회사를 위한 정책이죠. 소규모. 아까 다 보셨죠? 그런 큰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도심 곳곳에 여기에 이제 땅이 좀 남네. 그럼 여기에 좀 올릴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자이르네와 자이엘라가 팍팍팍팍 박히기 시작하면은 이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배보다 배꼽이 컸던 홈 임프루브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임프루브먼트 사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으로 당사는 스마트홈 시스템 제조 및 판매 등 아까 다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 뭐냐? 국내 스마트홈 시장은 삶의 질 향상, 편의성 및 안정성에 대한 중요성 등이 부각됨에 따라 편리하면서도 안전하면서도 즐거움이 있는 세련된 주거 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기청정기 되게 핫하죠. 그래서 환경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은 2019년 하반기 신규 론칭을 했는데 마침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에 약 100만 대에서 2018년에 250만 대로 2.5배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새로 나온 아파트에는 그냥 이거를 박아버린답니다. 공기청정기는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죠. 빌트인 가전으로요. 그래서 2020년, 2021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뭔가 좀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이렇다고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가? 그러면 우리 소비자가 눈탱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자이 S&D에서 이런 홈 임프루먼트 산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자이 아파트 있죠. 거기에 납품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이엘라와 자이르네가 이렇게 건설을 올리는 거 그거 플러스 자이에 들어가는 모든 빌트인 가전이랑 그런 거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해 가셨죠? 자, 한번 리포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이 S&D 실적 성장 정책 모멘텀 두루 겸비. 현재 주가는 13,000원인데 목표 주가는 16,500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착공 확대와 홈 임프루먼트 옵션 매출로 호실적 기대. 주력 사업인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주력 사업인 홈 임프루먼트 역시 4분기 GS건설 입주 물량 확대에 따라 GS건설은 자이 아파트죠. 옵션 매출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의 경우 주택 공사 진행률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강한 실적 성장이 나타날 전망이다. 자이 S&D의 목표 배수를 12.3배로 적용, 목표 주가를 16,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 여러분들 이걸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산정하는 거야? 네, 거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이 S&D에 피어 종목이 없고 피어라는 건 비교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릿의 가치를 매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기릿이랑 뭔가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비슷한 키에 비슷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 얘랑 좀 비슷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으면은 아 자이 S&D는 이렇게 A라는 회사랑 비슷하니까 A랑 비슷한 평가를 받으면 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이 S&D랑 이렇게 피어 종목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종목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주택사업부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목표 주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역사적 멀티플을 찾기 어렵다. 멀티플은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주택 익스포저가 높은 디벨로퍼인 구현대산업의 부동산 랠리 당시에 멀티플 15.4배에서 20% 할인한 12.3배를 근본 목표 배수 산정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른 비슷한 게 있나 해서 아 얘랑 비슷하네. 그 다음에 근데 얘는 얘보다 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얘는 얘보다 좀 나쁜 것 같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할증을 해서 목표 배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건설 섹터 있지만 사실상 성장주인 자이 S&D의 진짜 성장주입니다. 조금 뒤에 실적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2.3배의 목표 배수는 다수 보수적인 설정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이익 추정치에는 주유소 부지 개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추가 업사이드는 있어 보인다.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소리죠. 다만 최근 변창흠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인해 주유소 부지 사업성 확대로 외국인 수급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단기 주가 상승이 높았던 만큼 실적 발표 전후로 차익 실현에 따른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죠?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었다 가지 않겠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외우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어가 뭐였죠? 네, 비교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릿이 상장을 할 거면은 뭔가 비슷한 애를 찾아서 아 얘는 이 정도 가치겠구나 그 비교하는 것을 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권사가 목표가 산정하는 방법은 가장 비슷한 비교군과 퍼 또는 PBR을 비교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런 것을 해서 각각 생각해서 산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은 목표 퍼입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릿의 멀티플을 상향한다. 그 말은 기릿의 미래가치를 상향한다. 그러니까 기릿이 조금 더 클 것 같다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디벨로퍼는 땅 사고 땅 파고 건물 짓고 사후 관리하고 다 하는 회사입니다. 그것을 디벨로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주유소 얘기가 있죠. 이 주유소 얘기가 뭔가 하고 가져왔더니 JS&D, SK네트워크스 주유소 부지 5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보통 주유소는 좀 노른자 땅에 위치한 경우가 많죠. 보시면은 세안, 송파, 중랑교, 광덕, 영등포, 행복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위치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서울을 그렇게 많이 살아본 게 아니라서 이제 서울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되게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가까울 수 있으니까 이런데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자이엘라나 자이S&D 그런 것들을 세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 가치 산정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또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자이S&D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이제 최근 이제 주가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오른쪽 2020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지금 어제까지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량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다 매도를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가가 좀 단기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차익 실현하자라는 역량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관이 그럼 언제 샀냐? 보시면 작년 말에 이제 12,000원 라인에서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다음 12,000원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매도를 하는 거를 얼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13,000원 위에서 사는 거는 조금 비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외국인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이 큰 매수가 들어왔대요. 그게 언제였냐 하고 봤더니 2020년 12월 7일부터 15일 사이에 큰 매수량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가격은 불과 만원에서 12,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만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매수를 하는 목표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수에는 정답이 없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저가에 살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알고 계시죠?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놀랄 노짜인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릿은 한 명의 투자자일 뿐 제가 유튜브 한다고 전문가로 보시면 아니 됩니다. 저의 구독자 수는 저의 실력을 절대 보증하지 않습니다. 4만 분 감사합니다. 저는 본업에 지신 수많은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들께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저거 파세요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절대 리딩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 및 추가 정보 탐구는 기린이 분들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시총 3,500억짜리 회사를 단 제가 20분 만에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항상 저를 의심하고 또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돈은 소중합니다. 매수 버튼 한 번에 흘려보낼 돈이 아니다 라고 꼭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에 2,000억, 2019년에 2,700억, 2020년은 3,500억,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은 5,000억, 그 다음에 내년 예상은 6,180억. 어마어마하죠.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감률을 보면은 50%, 30%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회사가 퍼가 지금 현재 올해 예상 퍼는 10. 싸죠. 지금 쌉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은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주택, 그러니까 건설하는 거는 가장 작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확인하셨죠? 주택이 가장 클 줄 알았는데 가장 작았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홈 임프루먼트가 47.4%로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JS&D 주택 부분 매출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작년은 불과 800억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 예상은 주택에서만 2,000억을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내년은 3,000억을 벌어들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차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2020년은 이제 주택이 이렇게 했는데 주택이 거의 2배 이상, 3배 정도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 임프루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0에서 거의 한 170, 180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배기는 주택 사업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경기가 좋다는 건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JSND가 좋은 회사인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아, 이거 뭐 건설회사가 무슨 30%씩 성장을 해. 아, 그리고 이제 대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짜배기 땅에 오피스텔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더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기릿 오피스텔보다는 자이엘라, 자이르네 이런 거가 더 경쟁력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JSND는 그것의 선발주자구나 라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올랐길래 이 난리야 라는 걸 봐야겠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불과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6,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배 이상 오른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2,790원이 저가였네요. 거의 한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제 이 위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해서 사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현재 지금 이 가격 기준 예상 퍼는 10 정도 비싸다고 말 못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무조건 싸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최고가는 아닌 것 같아. 비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아 하고 있는데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내게 아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굳이 모든 종목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쯤 봐야 될까? 아까 그 외국인이 매수한 단가는 10,000원에서 12,000원 이 사이였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할 수 있다면은 야, 이거 아빠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 한 100만원만 주십시오 해가지고 100만원치만 딱 사놓으면은 뭐 어느 정도의 괜찮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예측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죠. 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 다음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충분히 프리미엄을 주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벌써 한 30%가 올랐습니다. 불과 한 2, 3개월 만에요.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13,000원에서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난 그거보다 좀 더 내리면 사겠어. 나는 뭐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으니까 무조건 입 벌리고 한 11,000원까지 기다려보겠어. 10,000원까지 기다려보겠어. 10,000원 깨질 때까지 기다려보겠어.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차이라는 이름값, 부동산 시장이 성장 시작. 30%씩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올해 예상은 퍼가 10일 내외. 비싸다고 볼 순 없겠죠. 다만 건설 섹터가 주는 디스카운트는 항상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무슨 게임 회사였다 그랬으면 지금쯤 아마 주가가 3배는 더 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설 섹터가 주는 디스카운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쉬어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게 뭐 오른쪽이 기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으로 확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글쎄요, 그 정답이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더 들고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이거 너무 위에 온 것 같아, 좀 불안하다 하면은 한 20% 정도는 매도를 하신 다음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간다면 그냥 보내주자. 우리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는 건설 ETF나 사자. 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설사를 사는 게 부담될 수 있죠. 이런 JSND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건설 ETF를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거기서 그냥 건설 ETF를 사고 있다가 만약에 단기 조정이 와서 건설 ETF는 한 5% 정도 빠지고 JSND 같은 이런 크게 오른 종목들이 한 20% 30% 빠진다. 물론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요. 그런다면은 이제 그것을 건설 ETF를 매도한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을 기대하고 이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JSND라는 기업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 실적은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그 기업, 하지만 지금 최근 조금 오른 피로감은 존재하고 있는 그 기업.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자, 오늘 영상 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셨습니다.